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6일 수요일자로 오늘도 찾아왔습니다. 격리 해제를 이제 한다는 소식 때문에 업계가 이제 좀 바쁘고 들려오는 소식도 좀 놀랄 만한 소식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지금 생각해 봐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업계가 기존에 우리 스스로 좀 잘못됐던 어떤 판매 구조, 유통 방식에 대한 반성, 그 다음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개선이 없으면 예전보다 더 특히 이제 중소 여행사들은, 특히 이제 소규모 여행사들은 예전보다 더 힘든 환경이 될 것이 자명해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잊지 말고 좀 좋은 미래를 좀 준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헤드라인부터 볼까요?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년 대비 증가를 했는데 무려 873%. 물론 이제 인터파크 투어 얘기이긴 합니다. 여기서 발표한 얘기 저 자료이기 때문에 873% 증가했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여행사도 굉장히 많이 급증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수요로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피네어 같은 경우는 좀 노선을 돌아가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국적사들도 러시아 노선 운항을 좀 잠정적으로 일단 중단하고 나섰다는 소식이 있고요. 자, 여행 가는 달이라는 또 이제 행사가 있습니다. 이제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서 요거 이제 우리 여행업계 특별관을 또 운영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참여사 모집한다는 내용 알려드릴 거고요. 중국 전담 여행사를 위한 자문 서비스 지원이 이루어지고요. 마이스 업계를 위해서는 디지털 지원이 확대되고요. 크루즈 산업 종사자들의 대상 이러닝,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죠. 수강생 모집합니다. 그러니까 이 업계가 이제 부활 조짐이 있어서 때마침이에요. 때마침. 원래 준비되어 있었고, 여기 이제 업계에 도와주려는 지원, 교육, 무슨 참여하는 사 모집 이런 게 있습니다. 요거 관심 있게 한번 지켜보시고. 자, 그리스 산토리니를 여행할 때 항공사 선택이 더 다양해졌습니다. 카타르 항공이 도하와 산토리니 등 국제선 운항 노선 점차 늘려간다는 소식이 있고요. 하나투어는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를 이제 열고요. 티웨이 항공은 무착륙 비행 탑승 시 페이백 혜택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제 무착륙 탑승 비행 요거 이제 없어질 것 같은데 거의 마지막 혜택 아닌가 싶어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저희가 준비한 헤드라인이고요. 본격적으로 첫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입국 시 격리 면제 조치 발표 후 해외 항공권 예약 문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투어의 경우 격리 면제 발표 이후 해외 항공권 예약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873% 껑충 뛰었고요. 하나투어는 허니문 상품 관련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 좋아요. 좋은데 큰 회사들이에요. 큰 여행사들. 자, 이렇게 됐다고 해서 여행업계가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 정부의 지원이 끊기면 안 돼요. 지금 특별고용지원업종 지금 추가 계속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은 계속돼야 됩니다. 인터파크 투어가 3월 11일부터 13일까지 해외 항공 전체 예약 추이를 분석한 결과 전년 동기간 대비 873% 그리고 전월, 그러니까 2월이죠. 동기간 대비 28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작년 요맘때에 비해서 873% 증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요맘때 8명이 예약을 했다면 지금은 800명이 예약을 한다는 얘기죠. 그게 맞습니까? 이 기간 예약이 이루어진 해외 항공 노선별로 또 관심이 끌리죠. 어떤 노선에 사람들이 가장 관심이 많나 봤더니 미주, 자, 미주가 이제 순서대로 할게요. 미주, 유럽, 동남아, 대양주, 일본, 중국 이렇게 됐고 점유율이 가장 높은 상위 4개 노선을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순서대로는 아니에요. 순서대로 먼저 해볼까요? 순서대로 하면 대양주가 359%, 그 다음에 미주가 351%, 그 다음에 유럽 노선이 294%, 그리고 동남아가 187%로
예약 증가율은 전월 대비 각각 이렇게 늘어났어요. 특히 높은 상승폭을 나타난 미주, 대양주 노선에 좀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미주는 왜 이게 논란은 미국 본토보다는 아무래도 괌사이판, 휴양지 요거 때문에, 그리고 사이판 같은 경우는 트래블 버블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좀 인기가 높고요. 아무래도 본토까지 포함시키기는 아직은 좀 이르고, 이외에 바르셀로나, 취리 등도 주목이 좀 돼요. 장거리 노선 중에 인기 높은 스페인 있죠. 바르셀로나와 스위스 취리는 입국 시 격리 없이 여행이 가능한 곳으로 관광객들에게 일찍부터 국경을 개방한 만큼 향후에도 유럽 여행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기간 예약은 지난해 오미크론 확산세 직전 해외여행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크게 상승했던 11월 12일, 14일과 비교했을 때도 54%나 늘어나서 팬데믹 이후 항공 예약이 가장 크게 늘어난 것으로 인터파크 투어 측은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인터파크 투어의 자료가 좀 관심이 되는 게 뭐냐면, 여기가 이제 온라인 기반의 여행사이기 때문에 요게,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OTA와 정통적인 여행사의 어떤 약간 중간, 오프라인 여행사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래도 그렇다고 완벽하게 온라인이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는 또 약간 그래도 조금 중간지대. 아무튼. 그래서 좀 의미가 있어요. 분석 자료가. 자, 그리고 하나투어도 허니문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투어 허니문 팀 팀장은 정부의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 발표 후 결혼일이 임박한 4월에서 6월 출발 허니문 문의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하나투어는 이제 이 같은 분위기를 좀 이어가기 위해서 3월 한 달간 몰디브, 칸쿤, 하와이 지역 대상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도 개최를 합니다. 이 온라인 허니문 박람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또 저희 텍스트 뉴스 있으니까 거기에 또 자세하게 저희가 기술해 놨습니다. 그거 참고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 국적 항공사들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러시아 노선 운항을 당분간 중단합니다. 먼저 우리의 날개 대한항공은 유럽 노선 또 화물기, 그리고 유럽 모스크바 쉐르메제바 공항이죠. 모스크바는 거기 경유는 4월까지 중단해요. 자, 대한항공 인천 모스크바 K923, K924편, 또 인천과 블라디보스톡 있는 K981, K982 운항 다음 달 말까지 일시 중단합니다. 우선 오는 3월 22일이죠. 블라디보스톡 출발 예정이던 여객 운항 중지되고요. 유럽 화물은 모스크바를 경유하지 않고 운항한대요. 프랑크푸르트 노선과 암스테르담 노선이 이행에 해당하고, 대한항공은 유럽, 미주, 동부발 여객 노선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영공을 피해서 우회 운항한답니다. 유럽의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프랑크푸르트 노선은 중국, 카자흐스탄, 터키를 경유해서 우회 항로를 사용하고요. 이에 따라 비행 시간은 편도 기준 최소 1시간 반에서 최대 2시간 45분까지 또 증가할 것으로 보인대요. 미주의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워싱턴, 보스턴, 토론토 노선은 알래스카 태평양 통과 우회 항로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하고요. 이에 따라서 비행 시간 편도 1시간에서 1시간 40분 정도 좀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자, 아시아나항공도요. 이번 달부터 러시아 영공을 통과하지 않고 우회하기로 했습니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영국 런던, 미국 뉴욕 노선이 이에 해당합니다. 자, LCC로서는 이제 에어부산이 또 블라디보스톡 타잖아요. 그래서 노선 잠정 중단해요. 3월 19일 운항편부터 4월 15일까지 총 6편이고요. 4월 29일 운항편은 향후에 안전이 좀 담보가 되면 운항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에어부산은 현재 인천 블라디보스톡 노선 2주에 한 번 토요일 날 운항하고 있죠. 네. 아무튼 빨리 사태가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러시아가 땅덩이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쪽 블라디보스톡부터 해갖고 저기 유럽까지 다 걸쳐 있잖아. 이게 참 여러 애먹는 거야, 그죠? 우리가 지도에서 보기는 직선으로, 지도 평면에서 보기는 여기서
이렇게 가잖아요. 그냥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가다 보니까 러시아 항공을 통과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예. 아무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다음 소식. 6월 1일부터 6월 30날까지 한 달간 2022년 여행 가는 달 행사가 진행을 해요. 여행 촉진 위해서. 그래서 요때 여행업계 특별관이 운영이 돼요. 그래서 문체부에서 이제 여행업계 대상 모집을 시작하는데 아마 여행사 대상이겠지. 그래서 요 기간 동안 20% 이상의 특별 할인 프로모션 혜택으로 그러니까 관광지, 시설, 숙박, 교통, 여행상품, 레저 이런 거 팔 수 있는 국내 여행 관련 분야로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내 여행 상품을 취급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요 기간 동안만 특별히 제공하는 혜택이어야 되고 기관, 업체, 협업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제 신청하면 검토한 후에 최종 확정이 된대요. 자, 참여 기간 혜택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참여하는 여행사 혜택 어떤 혜택이 지어지냐? 요 여행업계 특별관 이제 온라인이겠죠.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를 하고 여행 가는 달 SNS를 통해 홍보와 상위 6개 업체를 선정해서 추가로 다양한 혜택을 준다고 합니다. 예, 준다고 하고 자, 그래서 모집 기간은 3월 14일부터 시작이 됐죠. 3월 말일까지고요. 참여 방법은 신청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서 이메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 양식은 저희 홈페이지 저희 텍스뉴스 보시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지금 뭐 K스타나 또 한중연 있잖아요. 우리 중소여행사 연합회들 여기서 연합해서 신청 들어가는 건 어떨까 싶어. 연합해서 이럴 때 이제 그런 연합체 그 장점을 발휘할 수 있잖아. 개별적으로 하면은 조금 좀 그러니까 아무튼 뭐 할 수 있으면 해도 되지만 그죠? 예. 다음 소식. 한국여행업협회가 중국 전담 여행사 경영 정상화 위에 전문가 자문 서비스를 자문해주는 그런 서비스 지원 사업을 시작해요. 기간은 3월에서 11월 사이. 지원 금액은 한 개 업체당 최대 40만 원 내 실비를 지원을 합니다. 예. 지원 기준 및 대상은 다음의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는 업체면 돼요. 자, 뭐냐면 2017년 이후 매출 실적이 있는 중국 전담 여행사 매출 실적이 있으면 돼요. 요 매출 실적은 한국여행업협회 중국 전담 여행사 관리 시스템 들어가시면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2019년, 2021년 신규로 지정된 전담 여행사면 됩니다. 이렇게 되고 지원 내용이 뭐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영 정상화를 위한 전문가 상담 그리고 자문 서비스 비용을 지원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기 카타 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관련 그 있어요. 여기 부침 양식이 있어요. 여기 요거대로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돼요. 지원 방법, 지원금 지급 절차 저희 홈페이지 또 자세히 나와 있고 문의는 한국여행업협회 중국 전담팀 메일로 아시죠? 대부분 전화번호나 우리 또 이 소식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이제 중국 전담 여행사니까 그죠? 네. 그리고 뭐 아무튼 막 지금 계속 뭐 지원이 많어. 자, 문체부가 마이스 업계 회복 빨리 할 수 있도록 이제 400명 일자리와 88개사 디지털 전환 관련해서 디지털 전문 인력 지원해요. 예, 디지털 전문 인력은 이 인건비가 비싸요. 잘 들으시고 마이스 업체들 저기 잘 해서요. 문체부가 이제 이렇게 지원 이제 뭐 마이스 업계가 디지털 활용 역량 높이고 국제 마이스 산업 선도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전문 인력인데 총 45억 원 해서 400명 정도 규모인데요. 자, 지원 대상 선정되시면 채용 인력 1인당 월 180만 원, 최장 6개월 인건비를 최대 5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요. 예. 채용하시고 180만 원 월 지원받고 플러스 알파로 또 줄 수 있잖아. 근데 전액을 다 회사에서 하려면 부담이니까 그죠? 지원 신청하려면 마이스 기업은 디지털 회의 기술 개발과 활용, 그리고 온라인 국제회의 기획 운영, 그리고 디지털 홍보 콘텐츠 제작 등 디지털 관련 업무에 참여하는 신규 인력에 대한 채용 계획서를 10월 말일까지 이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기한 내에 예산이 소진되면 끝나고요. 참여 조건과 신청 절차, 추진 일정 등 세부적인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와 PCO 협회 있죠. 사단법인 PCO 협회 홈페이지 있어요.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마이스협회와 함께 마이스 기업이 행사 운영, 기획, 마케팅 단계에 필요한 디지털 기술을 개발하거나 사업화할 수 있도록 지난해부터
진행한 마이스 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사업 규모를 확대해서 추진합니다. 올해는 어떻게 되냐? 신규 전환도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고도화 작업에도 지원을 하고요. 그 다음에 글로벌 지원도 이렇게 해서 지원 분야를 구분해서 총 88개사, 88개사를 선정하고 지원금을 대폭 인상합니다. 특히 세계 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개발을 목표로 하는 글로벌 지원 분야에서는 선정 기업에게 최대 1억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신청하려면 사업 계획서 같은 거 해서 4월 6일까지 제출하시면 돼요. 자, 관련 절차 내용 뭐 이런 것들 문체부 또는 마이스 협회 홈페이지 가시면 자세히 보고 관련 서류 다 다운받을 수 있어요. 자, 말로만 좀 이해가 안 된다. 저희 트래블 데일리 홈페이지 뉴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또 이어서 크루즈 관광 산업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온라인 교육 이제 진행합니다. 이른바 크루즈 산업 종사자 위한 크루즈 관광의 모든 것. 교육 대상은 크루즈 관광 산업 종사자입니다. 크루즈 상품 판매 여행사 및 가이드 이렇게 포함되고요. 주요 내용 크루즈 관광 산업의 이해, 그리고 크루즈 프로그램의 A부터 Z까지, 그리고 국내 크루즈 기항지 랜선 투어도 합니다. 신청 방법은 관광 이러닝 센터가 있어요. 어디에? 한국관광공사 홈페이지. 여기 있으니까 하시면 되고, 문의는 한국관광공사 테마관광팀에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 알려드릴까? 홈페이지에 있는데 033-738-3230. 네. 자, 이번에는 저기 멀리 또 그리스 산토리니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산토리니 여행 갈 때 정해진 항공사가 몇 개 있었어요. 하지만 중동에 떠오르는 항공사 카타르항공이 6월 7일부터 세 번째 그리스 취항지 도하 산토리니 취항합니다. 도하에서 카타르 도하에서 산토리니 요거 직항 취항해요. 그러니까 경유해서 가는 거지. 그래서 에어버스로 이제 주 3회 운항합니다. 또 같은 도하에서 출발하는 그리스의 또 미코노스도 시즌 항공편을 해서 주 4회 운항을 재개한대요. 그래서 아테네 노선은 1일 2회 운항으로 증편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편의가 제공돼요. 자, 주 3회 운항하는 도하, 산토리니 노선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카타르항공을 이용하는 승객은 하마드 국제공항을 통해 전 세계 140개 이상의 목적지로 원활하게 이동할 수 있고, 금요일 밤에, 예를 들어서 금요일 밤에 인천공항을 떠나, 인천에서 밤에 카타르항공을 타고 도하 떠난 거지. 떠나서 토요일 오후면 산토리니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이제 원래 이게 우리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 그거였는데 이제서야 이게 현실화됩니까? 자, 고생 많으셨습니다. 2년 동안. 뭐 이제 뭐 몇 년 동안 이런 일 없겠지. 뭐 하늘이 우리를 도와주겠지, 그죠? 자, 저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주 한 주간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쉽니다. 그냥 개인적으로 뭐 여행 듣기 능력 평가를 막 이렇게 좀 재밌게 해야 되잖아. 재밌게 웃음 코드 하나를 좀 심어놓고 싶은데 이번 주에는 그냥 개인적으로 그런 게 좀 그러네요, 기분이. 그래서 아무튼 여행 듣기 능력 평가 이번 주는 쉬고요. 다음 주부터 시작할게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